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몰락한 홀로의 왕 미나토 아쿠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미나토 아쿠아가 예전의 명성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하락을 했어요. 이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미나토 아쿠아 하면 홀로라이브 하면 떠오르는 버튜버로서 유명했다 이거죠. 진짜로 홀로라이브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이거죠. 일단 홀로라이브가 초창기 때는 정말로 토키노소라 원툴이었던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키노소라는 아는데 토키노소라의 소속사에 후배 버튜버가 누가 있는데 라고 할 정도가 홀로라이브의 입지였다 이거죠. 그런데 이후에 후부키가 등장을 하고 마츠리가 등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홀로라이브라는 회사를 알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토키노소라라는 버튜버는 아는데 홀로라이브라는 회사는 몰랐단 말이야. 그런데 후부키랑 마츠리의 등장부터 본격적으로 홀로라이브가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요. 홀로라이브도 재밌다. 토키노소라 소속사지만은 아래에 있는 애들이 재밌다 이런 식으로 인상을 받기 시작했다 이거죠. 게다가 토키노소라는 노잼이에요. 이제 청순한 아이돌 컨셉이었기 때문에 노잼이었는데 후부키랑 마츠리가 홀로라이브의 노잼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상당히 큰 공헌을 했고 방송 자체가 재밌는 방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제 홀로라이브의 노잼 청순 이미지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야한 컨텐츠를 주력으로 하는 메루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홀로라이브가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아쿠아가 본격적으로 가장 완벽한 일본의 아이돌을 버튜버로서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나토 아쿠아는 정말로 일본인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 컨셉을 가진 버추얼 아이돌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토키노소라보다도 더욱더 아이돌스러운 게 미나토 아쿠아였다 이거죠. 게다가 미나토 아쿠아는 정말로 홀로라이브의 얼굴로서 이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토키노소라가 홀로라이브 얼굴이었고 이후에 홀로라이브를 대표하는 버튜버가 후부키가 돼요. 그래가지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홀로라이브 하면 후부키고 모든 버튜버 후배들이 후부키를 굉장히 큰 언니로서 믿고 따르기 시작하고 후부키는 후부킹이라고 불릴 정도로 홀로라이브의 왕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아쿠아 시대에 와가지고는 아쿠아가 본격적으로 홀로라이브를 대표하는 버튜버가 되면서 이제 그냥 상징적인 얼굴이 아니라 수익 면에서도 완벽하게 왕자리에 앉았다 이거죠. 벌어오는 돈도 그렇고 외부 안건도 그렇고 홀로라이브한테 있어가지고는 정말로 중요한 버튜버가 되었다 이거죠. 실제로 2년 전만 하더라도 아쿠아가 압도적이었어요. 슈퍼챗 수익이라든지 홀로라이브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동시 시청자 모든 것이 압도적일 정도로 홀로라이브 버튜버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키류 코코, 루시아가 등장을 하면서 상당히 인기가 굉장히 분산되기 시작하죠. 그런데도 이후에 아쿠아가 중국발을 밟기 시작하면서 다시 1위를 탈환하고 오랫동안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쿠아가. 게다가 키류코코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의 인지도가 높아진 거라기보다는 해외의 구독자들을 끌어모았기 때문에 인지도라 전 세계적으로 슈퍼챗을 받아가지고 1위를 했었 거고, 루시아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수급 능력으로 슈퍼챗 순위를 1위를 했던 거지. 이 당시에도 대외적인 얼굴로는 아쿠아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는 키류코코 은퇴했죠. 루시아도 해고당했죠. 그 다음에
페코라랑 마린이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얘네 둘이 왕자리를 다투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거죠. 일단 일본의 전통파 아이돌이라고 하면 토키노 소라예요. 토키노 소라가 말하는 전통파 아이돌은 뭐랄까 8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의 아이돌은 이런 것이다. 야한 이야기 하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일본의 아이돌이에요. 그런데 미나토 아쿠아가 보여주는 아이돌은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AKB가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아이돌입니다. 춤도 노래도 잘 못하지만 니들이 사랑해주고 니들이 응원해준다며 열심히 활동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미나토 아쿠아라는 일본의 새로운 아이돌의 형태다 이거죠. 이거는 미나토 아쿠아가 시작한 게 아니라 일본의 아이돌이 시작한 걸 그대로 버튜버로 가지고 와서 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 대단한 새로운 형태의 아이돌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야구는 그냥 일본 문화를 그대로 버튜버로 갖고 온 거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춤이 엉성하다고 하더라도 조금 노래를 못 부른다고 하더라도 미나토 아쿠아한테서는 그거는 매력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지. 야 너는 춤도 노래도 못하잖아 네 방송 안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팬들이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나토 아쿠아의 캐릭터 자체가 이 컨셉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적합했기 때문에 시청자들 팬들한테도 이게 쉽게 받아들여졌다 이거죠. 어쨌든 초창기 미나토 아쿠아의 인기 요인이라고 하면 니코동 방송 출신이라서 방송이 상당히 재밌었어요. 노래도 잘하고 게임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리액션도 좋았다 이거죠. 게다가 굉장히 친근감 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찐따스럽고 친근감이 있고 그리고 어리버리하고 사람들이 얘를 괴롭히는 재미가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은 막 100만 유튜버 되고 이러니까 채팅을 잘 안 읽어주고 시청자들과의 티키타카가 좀 거리감이 멀어진 느낌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토키노 소라 빼면 다 학고였기 때문에 얘네들도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시청자들이랑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다 이거죠. 게다가 방송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활동을 했다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랑 비교해가지고 비교적 성실했다는 거지. 사실 미나토 아쿠아도 오조 옆에 두니까 성실하게 방송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얘도 방송 잘 안 했어요. 만지구미 내에서는 비교적 성실했다 이거죠. 얘나 지금이나 방송 잘 안 했었다 불성실했었다 이거죠. 만지구미가 무슨 뜻이냐면 이 세 명의 조합을 만지구미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일본의 유행어인데 마지 만지라고 해가지고 별 의미는 없어요. 마지 만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어떤 애들이냐면 잼민이에요. 마지 만지라는 거는 유행어고 뭐 별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 굉장히 놀랄만한 그 동작 있잖아. 그 뭐냐 그 히든싱어인가? 상상도 못한 정체할 때 동작 있잖아. 채팅으로 쳐줄게. 그래 그거처럼 잼민이들 우리는 완전 애새끼들이고 잼민이니까 우리는 만지조다 마지 만지 같은 말을 하는 만지들의 그룹 굼이라는 게 조라는 거예요. 조, 팀 이런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우리는 만지구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구미라는 거는 뭐 야쿠자 용어이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신생구미, 신센조 할 때도 구미를 쓰기도 하고, 뭐 야쿠자들한테도 구미도 쓰고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키류코코를 구미초라고 말하기도 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들을 만지구미라고 칭하면서 콜라보 방송도 했었다 이거죠. 어쨌든 원래부터 방송 잘 안 켰는데 워낙 오조가 독보적이라서 티가 잘 안 났을 뿐이고 방송 원래 잘 안 했어요. 게다가 인기가 올라가면서 외부 안건을 많이 받기 시작하니까 더욱더 방송을 안 키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유 없이 안 켰는데 이제는 그럴싸한 이유가 생겨가지고 방송을 더 안 키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도 5조만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캐릭터 컨셉이 응원하고 싶어지는 덜렁이 메이드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덜렁이고 실수도 작고 노래도 춤도 그렇게 가수급으로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방송을 잘 안한다? 불성실하다? 이러면 응원할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얘는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불성실하기까지 해? 응원할 만한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미나토 아쿠아한테 점점 실망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일단 미나토 아쿠아가 중국에서 대박을 쳤었어요. 키즈나아이가 중국에서 대박치기 시작하면서 많은 버추버들이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가지고 비리비리에 진출을 합니다. 미나토 아쿠아도 진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카구라 메아랑 콜라보도 하고 이러면서 중국 시장에 완벽하게 안착을 합니다. 그리고 호로라이브도 이제 중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중국 시장을 위해 가지고 호로라이브 CN을 데뷔시키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해요. 게다가 그 인기에 이제 주축이 되는 미나토 아쿠아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롤 방송을 하고, 그리고 롤을 위한 캐릭터송인 오리지널 캐릭터송도 만들면서 어마어마하게 중국 시장에 투자를 많이 했다 이거죠. 게다가 구독자 숫자도 1등, 수익성도 1등, 호로라이브에서 제일 잘 나가는 버튜버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호로라이브의 왕자에 등극을 했다 이거죠. 일단 이 당시 슈퍼챗만 해도 1등이었는데 슈퍼챗 뿐만 아니라 비리비리라는 중국 사이트, 중국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까지 합친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을 거다 이거죠. 슈퍼챗만 해도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호로라이브가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있었는데 키류코코랑 하짜마가 방송을 하면서 내 방송 보는 나라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 있나? 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다가 아유 대만에서도 내 방송을 많이 보는구나 라는 한마디를 했다가 염상이 터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이 신기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난리를 쳐요. 저 호로라이브라는 기업 너네들 설마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는 거냐 하니까 호로라이브는 아이고 아닙니다 중국 형님들, 우리는 당연히 중국 기업 중국에 하나의 중국 지지하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 난리 난 거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면 저 하자마라 키류코코 퇴출시켜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호로라이브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퇴출시키기는 힘들죠. 왜냐? 얘네들이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고 돈을 얼마나 잘 벌어주는데 이거를 퇴출을 시켜? 안 돼. 그쵸? 야, 일단 수습시켜야 되니까 하자마야, 키류코코야, 너희들 와가지고 하나의 중국 지지한다고 말하고 대가리 받고 사과하자. 왜? 야, 우리 중국 시장에서 돈 벌어야 돼. 호로라이브 CN 또 만들었잖아. 야, 하자. 이러니까 키류코코가 싫다네. 키류코코가 미국인이라서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내가 뭘 잘못을 했냐? 내가 호로라이브 내 방송 보는 사람들 통계를 내는 방송을 하겠다고 니들한테 허락도 받고 방송을 했고 니들이 문제 없다고 해가지고 방송했는데 내가 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말해야 되냐? 나는 하나의 중국 지지 안 해. 내가 만약에 하나의 중국 지지한다고 하면 대만의 팬들이 나한테 얼마나 실망하겠어. 난 그렇게 못해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나오니까 하자마도 나도 안 해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호로라이브 입장에서는 곤란하게 됐어요. 아, 좋됐다. 아, 이거 어쩌지? 일단 중국의 아양은 떨어야지.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죄송하다. 우리는 하나의 중국 지지한다. 그리고 키류코코랑 하자마는 잘못했다고 한다. 뭘 잘못했는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지는 말 안 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은 하고 사과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근신 처분을 내립니다. 너네들 잘못했으니까 근신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한테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일본이랑 영어로는 그냥 유튜브 커뮤니티 정책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근신 처분한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니까 알려고 하지도 말고 관심 끄세요. 이렇게 대충 수습하려고 했다가 난리가 났다 이거죠. 왜냐? 중국한테 가지고는 하나의 중국 지지한다고 해놓고 일본인하고 영어권한테는 제대로 안 밝혔잖아. 하나의 중국 지지한다고 말 안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중국한테는 딴소리하고 일본한테도 딴소리하고 말을 바꿔가면서 변명을 했기 때문에 다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만에서도 난리 나고 미국에서도 난리 나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 중국 기업이 하나의 중국을 일본 기업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대표로 대놓고 말을 했으니까, 선언을 했으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다. 그 다음에 뭐 결과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키류코코는 해고를 당했죠. 하자마도 해고 당할 뻔했는데 키류코코의 해고에 불만을 가지고 무기한 휴방으로 시위를 하다가 어쨌든 뭐 결국에는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키류코코가 은퇴한 거를 여전히 하자마는 마음에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버튜버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내가 힘을 키우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노조를 만들고 있는 게 하자마다 이거죠. 어쨌든 뭐 자세한 거는 여러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으니까 뭐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아쿠아 절친이 카구라 메아는 중국에서 잘 나갑니다. 비리비리에서 중국 자본은, 그 다음에 소니 뮤직, 그 다음에 AKB48의 출신인 아이돌 출신의 애가 프로듀스를 하는 버튜버 아이돌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자금이 움직이는 프로젝트로 활동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야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빡치죠. 원래라면 이 중국의 자본으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던 기회를 키류코코랑
하짜마 때문에 놓친 거야. 그쵸? 원래라면 이 프로젝트가 여기 중간에 아쿠아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키류코코랑 하짜마 때문에 이 중국 시장을 버리게 됐다. 야구는 속이 탑니다. 어쨌든 아쿠아 입장에서도 돈 많이 벌 수 있었는데 키류코코랑 하짜마 때문에 돈 못 벌게 된 거니까 아쿠아만은 키류코코 욕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돈이 솔직히 중요하잖아. 그쵸? 그냥 눈 하나 딱 감고 사과했다면 하나의 중국 지지합니다. 대만은 나라가 아니다. 대만 시장 버리고 중국 시장을 선택을 했다면 돈은 더 많이 벌었을 수도 있다 이거죠. 왜냐 미국인들하고 대만인들한테 욕을 좀 먹겠지만은 그래도 팬들은 정긍정을 해줄 거고, 대만 시장 버리더라도 중국 시장만 선택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버는 것만큼 버는 게 중국 시장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 시장 선택하는 게 맞았다 이거죠. 물론 팬 입장에서, 그리고 조누라는 개인의 입장으로는 당연히 저도 하나의 중국 절대로 인정 못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돈만 보고 인정을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유튜버 전체 슈퍼챗 순위익을 보면 이제 키류코코가 은퇴하고 나가지고 루시아가 역전을 했어요. 그런데 K손의 금액까지 합치면 여전히 아직 키류코코가 1등입니다. 그리고 마린, 카나타, 페코라 이런 식으로 순위가 있어요. 버튜버만 따로 나눈 겁니다. 그런데 아쿠아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쿠아가 여전히 10위권 안에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아쿠아가 진짜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 그 정도로 그때 벌어둔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전히 10위권에 존재를 한다 이거죠. 아쿠아 진짜 돈 많이 벌었고 정말로 잘 나갔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쿠아의 인기 하락에 막타를 친 사건이 또 있었죠. 어떤 사건이었냐? 버튜버들이 출전하는 에이펙스 대회에 출전을 한 겁니다. 팬들이 결사반대를 했어요. 아쿠아야, 너 거기 절대 나가지 마라. 너 거기 나가면 구독 해지할 거고 멤버십 취소할 거다. 너 나가면 정말로 실망이 크다. 절대로 나가지 마라. 유니콘들이 쌩 난리를 치고 지랄을 했는데도 아쿠아가 결국 나갑니다. 왜 이 에펙 대회를 나가지 말라고 했냐면 이 에이펙스 대회 자체가 남자 스트리머들이랑 물고 빨고 하고 이 대회에서 남자 프로게이머랑 같이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프로게이머가 코치로서 얘네들을 이 대회의 질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얘네들을 가르쳐주는 역할로서 코치랑 디스코드를 하면서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코치랑 물고 빨고 하면서 영상이 터지고 뒤에서 몰래 게임하다가 스캔들 터지고 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했다 이거죠. V스포가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터졌고, 이 대회에 출전하는 애 마우마우도 있고 마우마우랑 같이 버튜버 회사 만든 애도 있고, 그러니까 온갖 영상의 중심에 서는 애들이 모두 모여있는 대회가 바로 이 대회였다 이거예요. 게다가 토아도 있고 아쿠아도 있고 스위세이 3명이서 가서 대회를 참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니콘이 살아있고 여전히 자신한테 충성도 높은 구독자들이 결사 반대를 하는데도 팬들의 의향을 무시를 하고 나갔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팬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안티들이 늘어나고 방송 킬 때마다 싫어요 테러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분위기 안 좋은 거 알면 에이펙스 대회에 나가는 거는 자제를 했어야 됐는데 막 그냥 일반적인 대회도 아니고 버튜버들끼리 남자 스트리머랑 물고 빨고 하는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나가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인기가 급락을 하게 된 게 미나토 아쿠아다 이거죠. 중국발로 호로라이브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었는데 키류코코랑 하짜마 때문에 중국발 쭉 빠지면서 인기가 급락을 하게 되고 이제 4주년 기념 라이브 8월 8일에 한 라이브도 이제 동시 시청자가 10만 이하를 기록하면서 낮은 시청자, 낮은 슈퍼챗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 이거죠. 일단 한물간 미나토 아쿠아의 수급 능력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일단 3D 라이브에서 슈퍼챗이 900만원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방송을 켜가지고 이미 한 1300만원 수금을 했었어. 8월 8일날 기념일날 방송을 켜가지고 나 3D 라이브 한다 공지하면서 이미 1300만원을 수금을 했기 때문에 합치면 그래도 2000만원 정도는 수금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한 달 만에 킨 복귀 방송이기 때문에 그동안 못 받은 거를 받은 거다 이거죠. 어쨌든 간에 굉장히 수급 능력이 떨어진 편이긴 했다 이거죠. 다른 애들의 3D 라이브를 보면 후레아 같은 경우에는 3D 라이브 한 방에 이런 식으로 23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거죠. 후레아가 상당히 노잼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팬들에 대한 이제 슈퍼챗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아요. 슈퍼챗이 잘 터지는 편이다 이거죠. 11위죠. 그리고 토아 같은 경우에는 2300, 호쇼 마린 같은 경우에는 1900만원이 됐다 이거죠. 그런데 얘네들은 전부 다 방송을 성실하게 잘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슈퍼챗이 떴기 때문에 이제 뭐 후레아의 3D 라이브 슈퍼챗보다 수익률이 낮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세요. 호쇼 마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슈퍼챗 수익률 4위입니다. 후레아보다 높아요. 자주 방송을 켰기 때문에 3D 라이브에서 슈퍼챗이 잘 안 터진 거지 충분히 큰 돈을 벌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루시아가 떠나가고 새롭게 등장한 수군 괴물인 사카마타 쿠로에는 얼마를 벌었냐. 구독자가 몇십만 명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3D 라이브 첫 매출이 한 방에 6,700만원이에요. 이야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얘가 방송을 불성실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꾸준히 방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당히 높은 수익의 슈퍼챗이 등장하는 진짜 수군 괴물이다 이거죠. 얘는 자 호로라이브의 왕자를 예약을 해놨어요. 얘는 무조건 슈퍼챗 수익 1위고 호로라이브를 대표하는 버튜버가 될 예정이다 이거죠. 게다가 얘는 이걸로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얘는 무조건 구독자 100만 명이 돌파를 할 건데 그때 되면 6천만원? 아 이거는 우습다. 3D 라이브 한 방에 1억 벌 가능성이 있는 친구다 이거죠. 왕이 될 상이라고? 그쵸 100%입니다. 호러의 왕이에요. 그런데 항상 리스크가 큰 왕이다 이거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친구다. 그런데 일단 미나토 아쿠아의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정금정에도 한계가 있어요. 불성실하고 방송하기 싫은 티를 내고 이 방송이 마치 일인 것처럼 하면 보는 사람도 불편하죠. 우리랑 만나고 방송하는 거를 즐기고 방송이 재밌다고 말하는 애를 방송을 봐야지 우리도 마음이 편안하고 얘가 즐거워하는 걸 보면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보는 입장에도 편안하죠. 그런데 방송하기 싫어하는 티 존나 내고 한 달에 한 번 키고 이러면 보는 사람 입장도 불편하다 이거예요. 게다가 미나토 아쿠아 같은 경우에는 응원하고 싶은 게 매력이었는데 응원하기 싫어질 정도로 방송 시간이 줄어들고 노래랑 춤도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고 맨날 하던 거 그대로 하고 다른 애들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미나토 아쿠아는 크게 발전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응원하는 맛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나토 아쿠아는 과거의 인기를 되찾으려면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방송하면서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미나토 아쿠아는 충분히 능력이 있고 매력이 있고 캐릭터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쌓아둔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왕자는 다시 탈환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나토 아쿠아가 왕자를 탈환하는 그날까지 조조는 응원합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이걸로 끝!